103쪽입니다. 거의 설명하고 소위는 행음이 요행입니다. 소위는 행함이 요행이라 발할 요자입니다. 요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그러기 때문에 군자는 평이함에 처해서 평이함에 처해서 천명을 기다리고 천명을 기다리고 소위는 모험을 행해서 소위는 모험을 행해서 요행수를 바란다. 요행수를 바란다. 정기불구원이면 증무원인 이거 했습니까? 상불원천 하불원이라 이거 했습니다. 예. 예. 바로 군자는 나의 그 천과 명,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나는 그 상황에서 나의 처지,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이것을 이제 정확히 읽어냅니다. 그게 군자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딱딱 맞춰서 실천합니다. 그게 시중이거든요. 군자의 시중이다. 중용이 도의 생활화, 중의 생활화가 바로 도의 생활화거든요. 도라는 것은 본성대로 산다는 거, 생긴 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생긴 대로 산다는 것은 본래대로를 하나를 말하고, 하나는 현재 지금 내가 만나는 이것입니다. 군자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늘 거입니다. 평이한데 편안하게 삽니다. 거의. 그 다음에 실천한 다음에는 어거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냥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러기 때문에 과정론과 결과론을 했을 때 동양은 과정론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경제 리더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목표를 정합니다. 올해 내가 수출을 얼마 하란다. 올해 우리 기업에 얼마를 매출을 올리란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거든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벌써 안 될 일을, 우리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을 계획하니까 노심초사 안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냐 그러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이 조직이,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외부 조직과,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세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목표를 꽉 정해놔요. 그러니까 그 이가 될 수 없습니다. 노심초사죠, 이제. 그게 결과가 많이 오냐 그러면 일이하고, 결과가 없으면 일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성적으로 헤쳐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외적 도움을 꾀하기도 합니다. 뭐 절대자에 의지한다거나 아니냐 그러면 이런 무속 행위를 한다거나, 그게 거의가 아니거든요. 그건 전부 지금 행음입니다. 왜 이치를 모르니까, 나와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의 현 존재를 모르니까, 알면 거의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사명입니다. 그냥 사명도 필요도 없습니다. 성인 반열에 가버리면. 근데 군자는 아직까지 성인 반열은 아니시기 때문에 거의는 하시되 사명,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릴 사자입니다. 성인은 기다리는 것도 없어요. 왜? 원인과 결과가 동시거든요. 성인은 지금 여기에 사는 분입니다. 근데 소인과 군자는 미래에 살아요. 특히 소인은 미래에 삽니다. 근데 군자는 여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해요. 성인은 철저히 여기 사시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있다가 거의 때로는 미래를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뭐냐 그러면 그 백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중국의 유명한 시인 백거이 있지 않습니까? 장안가를 쓴 사람. 근데 이분이 또 인생의 어려움을 이렇게 설파한 시를 쓰셨는데요. 그분의 그 시 대목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국 산에서 태양산이 굉장히 험난하단 말이에요. 이게 험난한 태양산으로 이렇게 수레나 말을 타고 가나 그러면 이게 전복되기가 아주 쉽답니다. 그렇지만 그 태양산의 험난함을 내 마음에 견주면 그건 평탄한 길이 돼요. 또 삼엽의 물이 이렇게 급류가 돼서 이게 또 꺾어지기도 많이 해가지고 배들이 다니면 엎어지기가 쉽답니다. 전복되기가. 근데 내 마음에 견주냐 그러면 그것은 수월한 편안한 흐름에 불과돼요. 내적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롭게도 만들고 험난하게도 만든다는 그 유명한 그 글을 씁니다. 백거이라는 이게 내 한마음 희노애락진 미발의 중을 유지하면 그놈으로 살면 거의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편안하게 처리해 나가지만 내 한마음이 희노애락이 그냥 빗발치게 일어나냐 그러면 편안한 상황인데도 내가 괜히 그냥 평파를 일으킵니다. 그 백거이 이분이 이름이 거이고 거의 하려냐 그러면 우리 실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동양에서는 천과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특히 유학에서는 이 거의학에서는 천과 명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낙천지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역에서 천은 즐기고 명은 알고서 그대로 산다. 그러면 거의가 되거든요. 천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섬자리니까. 그 다음에 그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약성이니까 하려고 안 됩니다. 마땅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건 딱 받아버려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즐겨도 되는 것, 즐겨서는 안 되는 것을 알나 그러면 거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상관치 않고 그냥 쭉 갈 뿐입니다. 사명. 지인인사 대천명의 다른 말입니다. 지인인사. 거의가 진인사. 그 다음에 사명이 대천명입니다. 낙천지명하면 거의 사명이 됩니다. 공부는 나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싼 세상. 그리고 나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이 삼박자를 알면 공부가 끝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이게 통하지 않아도 꽤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한테 재밌는 그 일화가 있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분이 어느 지역에 장이 돼가지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가나 그러면 지역 유지들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나라 시절인데 조가 도림선사라고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나무 위에서 새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나무 위에서 살아요. 그래서 조가거든요. 조가.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찾아갔더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저 위에 계신다고 아니나 다를까 나무 위에 있어요. 그래서 백거이가 한다는 말이 인사도 드릴 겸 자기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가 한번 겨뤄보기도 할 겸 좀 복합관념을 간 거거든요. 지금. 그 나무 위에 있으니까 스님 위험하게 왜 그 위에 계시냐고. 이게 이 선사가 이렇게 또 멋지게 답합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땐 당신도 위험한데요. 저는 평지에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스님은 까딱 잘못해서 떨어지시면 이렇게 팔다리가 이런 데 다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평지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또 이 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 말처럼 저는 떨어지면 이게 육체만 다칠 뿐입니다. 근데 당신은 편안하다고 여기가지고 좋은 데도 가고 굳은 데도 가고 좋은 일도 하고 굳은 일도 하다가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행위들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한 지대고 당신이 더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이 좀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인생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 주시라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말씀 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칠불 통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부처님 이전에 과거 칠불이 계셨대요. 이런 게 다 상징입니다. 근데 그 일곱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진리라고 들어 보여주는 게 칠불 통계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 간단합니다. 제악 막작하고 모든 악은 하지 말고 중선은 봉행하라.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 스스로 내 마음 움직이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시제불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다. 법구경에도 이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실망했습니다. 아니 스님, 그거 세감천지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 살 먹은 애린애기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림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3살 먹은 애기도 알지만 80대 늙은이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이 진리니까 3살 먹은 애린애기도 알아야죠.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실천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몸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욕망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백거이거든요. 진리는 거의 평탄하고 쉽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생김의 모습인가,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요, 현재적인 몸을 가진, 그 다음에 관계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현실에 매몰되어 있고, 본래적인 나는 몰라서 문제고, 공부한 분들은 본래적인 나만 생각하고 현재적인 나를 또 놓쳐버리거든요. 이 두 개가 맞아떨어진 게 시중입니다. 군자는 그걸 아니까 거의 삼명입니다. 소인은 그걸 몰라요. 본래적인 나는 아예 모르고 소인배는 그걸 압니다. 그런데 그걸 버려버려요. 본래적인 나와 현재적인 나,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싼 세상의 이치, 그 다음에 역학관계, 그걸 몰라요. 군자를 아니까 그냥 쫙 수월한 대처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행음입니다. 행음. 모험을 감행해요. 행음. 모험을 감행합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일말의 희망 그걸 하나를 보고서 과감히 뛰어드는 거거든요. 행음. 모험을 감행해서 행여나 될지 모른다. 이게 요행입니다. 요행수를 바란다가 이것 요행이네요. 실상과 현상을 모르니까 행음이 요행을 합니다. 근데 왜 소인이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되어 있는가? 행음한 것이 내 생각에는 이거 안 될지도 모르는데, 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내 판단이잖아요. 근데 이치적으로 그것이 될 것은 됩니다. 나는 딱 몰라서 이거 될까 아니면 될 거다 했는데 이치가 되게 되어 있으면 그냥 탁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치를 몰라서 그런 의심을 일으킨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행음이 요행을 결행하게 됩니다. 계속 안 돼버리냐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가끔 봉사 문고리 잡는다고 거의 맞아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계속해요. 행음의 요행수로. 그래 뭐든지 행음했을 때 딱 틀어져 버리는 게 으뜸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해가지고 의심스러운 판단을 내리고 실천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안 좋아요. 왜? 2번, 3번 또 행음을 감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딱 틀려버리면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성공이 섣부른 성공보다는 확실한 실패가 훨씬 우리를 성숙해 합니다. 소인들의 요행수를 한번 해볼까요? 투자가 대표적입니다. 투자에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성형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됐으니까 나도 잘 되지라. 근데 신문에 보니까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성형수술을 했답니다. 강남에 가서. 근데 마음대로 안 나오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강남 병원에 가가지고 발칵 뒤집어 버렸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의사한테 책임지라고 하니 그건 소인입니다. 다른 사람도 했기 때문에 나도 잘 되리라. 그 행음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냐 그러면 한가족 사기단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한 가족 전체가 부모 자식이 그 보험을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넘어지시기도 하고 이렇게 또 차에 슬쩍 부딪히시고 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억인가를 타냈습니다. 그 가족 전체가 그게 행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통용되니까 이제 몇 년을 계속 그놈으로 이제 생계를 다 한 거거든요.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마을 사기단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지역에 그 교통사고 다발적이 있었잖아요. 몇 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거기에 연루가 다 됐어요. 마을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교통사고가 많이 났는데 많이는 안 다치게 하면서 보험을 타내는 마을 전체가 연루가 됐습니다. 근데 그 보험사가 예. 하라고 해가지고 마을 전체가 예. 보험사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마을에 관여하는 그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사기를 이제 치기 그거를 이렇게 보험 설계사가 알려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조금 다치고 가서 그런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들통이 난 거야. 이게 그 마을 전체가 그러니까 일 개인이 아니라 전체가.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그게 목숨을 건 담보거든요. 그게 행엄입니다. 행엄.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그러면 이제 한 그 지역이 발칵 뒤집힌 게 그때 저희 부산 저축은행인가 뭔가 이런 거 거기 보십시오. 한 지역사회가 절단 나뿐입니다. 그러면 한 국가 단위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설왕설래입니다만 뭐 4대강, FTA 이런 거에 대해서 찬반론이 많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건 모험이다. 우리가 잘하면 된다. 근데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게 행엄이 요행수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일 개인뿐만이 아니라 결국 어떤 사람이 인식하고서 실천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느냐 그러면 한 국가도 행엄이 요행수를 저지릅니다. 그럼 국가가 파탄나기도 하고 거의 사명하면 파탄난 국가가 다시 이렇게 도약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한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전쟁은 제일로 위험천만한 행엄 요행입니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고서 요행수를 바라는 게 전쟁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또 전쟁이 경제전쟁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지구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실물 경제가 아니라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불로소득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으로 봤을 때, 그다음 천지자연의 이치로 봤을 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 몸이 동반되지 않는 거, 그건 전부 불로소득입니다. 근데 불로소득이 오히려 경제의 원천이냐, 그게 경제의 가장 바른 지표였냐, 지식인들이 그 꼬드겨가지고 신자유주의에서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판단을 잘못 내린 게 그럽니다. 일 개인의 문제가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소수 집단이 아니야 그러면 반드시 응징을 가합니다. 근데 이런 커다란 집단이 있을 때는 응징을 못 가합니다. 그분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수십 문제부터 재가 지구 평천하까지 이제 넘어가거든요, 문장이. 이게 바로 일 개인으로 군자의 삶을 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갈 수도 있고, 사회, 그 다음에 국가, 세계를 담당하는 군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량을 철저히 확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안 분자는 거의 사명하고, 그걸 제대로 실상을 모르는 사람은 소인인데 행엄이 요행을 발해서 큰 일을 저지른다.